근데 프리랜서한테는 육아휴직 급여가 없어요. 없죠.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분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경일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에 온 지는 올해로 20년 차, 20년 차 살고 있고요. 현재 열심히 육아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즐겁게 지금 네. 살고 있습니다. 즐거운 거 맞죠? 너무 행복하죠. 그래요?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거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책을 쓰셨잖아요. 네. 아오지까지. 예. 경흥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고향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고향 소개를 드리면 함경북도 경흥군인데 2009년 한 이전까지는 은덕군으로 불렸어요. 네, 누군가의 은덕을 누군가의 입었다. 은덕을 입었다. 예. 그분의 은덕. 그렇죠. 이제 그 김일성은 그분의 그분의 은덕을 은덕. 입었다 해서 은덕군이었는데 원래 예전에는 경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76년에 김일성이 아오지에 방문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현지를 방문하면은 지역 이름도 바꿔주고 그래요. 예, 김일성이 은덕을 입었다. 은덕을 입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2009년에 행정 개편하면서 다시 경흥군으로 돌아왔고 한국에는 아오지 탄광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거기 진짜 탄광이 있나요? 탄광이 있어요. 저희 집 뒤가 바로 아오지 탄광이어서 자주 들어갔죠. 갱도에 들어가면은 어두워지는데 뭐 저는 갱도까지 못 들어가요. 왜냐면 무서워요. 그래요? 예,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입구가 시커멓고 친구들끼리 거기 놀 데가 별로 없어서 놀러? 네, 갱도에도 들어가고 근데 갱도에 이렇게 자주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 좀 무섭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해서 몰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석탄 훔치러 거기서 땔감이 없어서 땔감 훔치러 석탄에 아오지 탄광이 몇 번 들어갔고요. 뭐 잘못하면 아오지 탄광으로 뭐 추방한다 이렇게 한국에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그런 건가요? 탄광은 생업이잖아요. 누군가의. 탄광은 그냥 일하는 한국으로 이야기하면은 대기업이에요. 한 4,000에서 5,000 명 정도 노동자가 일하기 신기하다. 때문에 대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탄광일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뭐 6.25 전쟁 이후에 국군 포로들이 탄광에 이렇게 뭐 추방 가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 것처럼 아오지 탄광이 정치범 수용소가 있느냐 했을 때 없어요. 오래 산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한국에서 20년을 살았고 북에서 14년을 살았고 중국에서 2년을 살았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더 많이 살았고 자본주의 밥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사실 중국, 북한, 한국에서 다 살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 체제를 다 살았죠. 이 경험을 누가 하겠어요, 사실. 네. 할북 이야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에요. 예. 육아 동지로서 모실 겁니다. 결혼 생활은 어때요? 결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결혼과 육아는 부담이거든요. 예, 근데 그 생각을 하셨어요? 했었죠.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한 다음에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이제 7개월 됐는데 육아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사실은 그때 가졌던 생각들이 기우였던 것 같아요. 예. 결혼을 할 때 얼마로 시작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예전 어른들 말로 따지면 숟가락 주기로 시작했다. 네. 그랬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그래요? 예, 저도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작은 차 하나에다가 돈은 양쪽 다 합쳐도 뭐 한 3-4천만 원 정도 되려나? 그 정도 그냥 딱 저축했던 거, 그러니까 주택청약 같은 거 포함해서 비슷하시네. 예,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지 단돈은 5천만 원 정도는 마련해두고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없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 괜한 걱정을 했었네. 예. 등식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둘이 함께 살기 때문에 살림을 합쳤고 소비도 이제 함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하는 게 저는 남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데이트 비용도 아끼고 그렇죠. 돈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돈 때문도 많다고 하니까 꼭 준비되고 나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기 나면 바보다 이런 사회에서 역배팅을 했어요. 어때요? 진짜 역배팅을 한 것 같습니까? 힘들기는 합니다. 힘들다. 예, 힘들기는 하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즐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 키우는 게 매일매일 아침 아이가 눈 뜨고 말이 기지개 하는 거 보면은 너무 기뻐요. 그게 기뻐요? 기뻐요.
8 정도 됐을 때까지는 되게 피곤했어요. 왜냐면 한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깨니까 맞아. 아내랑 둘이 자다가 빨리 여보 빨리 일어나. 서로 떠넘기기. 서로 떠넘기기.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참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통잠 자기 시작한 게 되게 일찍 시작됐어요. 한 2달 됐을 때. 예, 그래서 너무 착하네. 예, 너무 힘들다라는 건 없고요. 물론 이제 챙겨야 할 게 많고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힘든데 역배팅한 게 저는 오히려 잘한 거다. 더 행복해졌어요, 예전보다. 저는 행복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육아 참여도 풀타임이죠. 풀타임. 예. 와이프분들 모실 테니까. 그쵸. 풀타임. 인정하시. 인정. 네, 이건 와이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제가 이렇게 외부의 촬영이라든가 라디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아내랑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하러 나오시는 건 아니죠, 저녁에? 아니죠. 아니죠? 네. 뭐 요즘은 엔잡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기는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그 나머지 전부는 다 이제 육아하고 있다. 근데 엄마가 더 힘들다. 네. 이거 인정해요, 안 해요? 나는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더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왜냐면 저는 좀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바깥 일도 해야 되고 돈 버는 일, 바깥 일도 해야 되는데 아이 키우는 육아까지 함께 해야 되니까 양쪽 다 챙겨야 되는 거고 아내는 전적으로 이제 아이를 돌보고 있잖아요. 가끔은 나는 2가지 롤을 다 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아내가 이제 외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하루 종일 도맡아서 하는데 제가 아이를 하루 종일 이렇게 도맡아 챙겨보니까 힘들어요. 예, 일하는 게 힘들어요? 육아가 힘들어요? 저는 육아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가 즐거운데 힘들다. 예, 왜냐면 챙겨야 할 게 많으니까. 사실 엊그제도 제 아이를 혼자서 풀타임으로 아이를 챙겼거든요. 밥 줘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지, 빨래도 해야 되지. 챙길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아내들이 집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것만도 힘들구나. 오히려 밖에 나가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마음 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모범답안에. 네. 진심이에요. 아기 아빠가 되고 변한 게 있다면 인생의 가치랄까? 네, 변했어요. 네, 어떻게 변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전까지는 제가 활동하고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의 생활 방향이 제가 중심이었거든요. 예, 저의 가치라든가 저의 일이라든가 저의 이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쭉 생활 반경을 가졌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아침에도 사실 아내랑 그 얘기했는데 집안에 보면은 팔알이 아이 제품이에요. 장난감부터 해서 아이 옷. 그래서 아내랑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모든 게 이제 아이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세상의 중심은 이제 우리 애기다. 우리 아기다. 아기 이름 하엘인데 모든 게 이제 하엘이 중심이구나. 우리는 이제 뒷전으로 밀려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삶의 중심이 그래 바뀐 것 같은 게 제 생각과 기준이 딸에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게 아이 키우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애를 키운다고 해서 특별히 뭐 더 성숙했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각자가 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 키워보면은 또 다른 행복이 온다. 예, 이게 제가 사실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진짜 육아가 행복한 건지 아니면 더 힘든 게 많은 건지 아직 자신은 없지만 힘들 수도 있어요. 혹시 누려본 저출산 대책이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 우선 아이를 낳으니까 뭐 첫 만남 이용권 뭐 그런 걸 주더라고요. 맞아, 저도 받았어요. 되게 요긴하게 있었어요. 대부분은 결제가 다 되더라고요. 200만 원. 일상생활 비품도 살 수 있는 거고 요긴하게 썼고. 부모급여 받으셨어요? 받았죠. 1년 채워서? 지금 이제 7개월이니까. 아직도 받고 계세요? 받고 있죠. 너무 부럽다. 부모급여가 0세부터 1세까지 100만 원. 딱 돌까지. 그 다음에 1세부터 2세까지인가 50만 원. 그래요? 그렇게 줄 거예요. 저는 부모급여를 딱 한 달 받아봤어요. 왜요? 그거 시행된 게 조금 전에 얘기를 나가지고. 이게 소급이 안 됐군요. 네, 딱 막판에 한 달. 사실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기 기저귀도 나가고 뭐 분유값도 한두 푼 아니고 그리고 또 애기 옷이 왜 이렇게 비싸요? 저 어른 옷 같은 경우는 한 2, 3만 원이면 대충 사 입는데 아기 옷은 요만한 진짜 작잖아요. 원재료도 조금 들 텐데 뭐 몇만 원 이상씩 하고 이제 공주옷 같은 거 더 비싸죠. 좀 있으면 아직은 막 외출할 나이가 아니니까 옷은 많지 않지만 좀 더 걱정이 될 텐데 어쨌든 부모급여랑 첫 만남 이용권 두 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되게 요긴한 것 같아요. 사실 부모급여랑 첫 만남 이용권은 일시적으로 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가요 아직 안 갑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 빠져가지고 예.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휴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 아기 낳고 한 달 만에 라디오에 복귀했어요. 진짜 힘드셨겠네. 일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네. 프리랜서를 해보시니까 알겠지만 저는 네. 일을 거절할 줄 모르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일하려고 네. 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쉬고 싶다. 이해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제가 한 1년을 쉬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다면 쉬고 싶어요. 근데 프리랜서한테는 육아휴직 급여가 없어요. 없죠. 좀 그렇지 않아요? 기분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부당합니다, 이거는. 예. 프리랜서. 국회로 보내. 그렇죠. 프리랜서도 노동자예요. 어떻게 보면 고용에서 조금 더 불안정한 노동자? 그렇죠. 예. 그럼 누군가 이러겠죠. 누가 그럼 회사 생활 하지 말래? 아니 뭐 회사 생활이 뭐 정답이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회사 생활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보장해달라. 네. 또 조경일 작가가 국회에서 일했던 분. 네. 제가 국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부자진으로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예. 빨리 육아휴직의 이 조항에 프리랜서를 좀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넣어야 된다. 예, 물론 어느 정도 기준 같은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법률이다 보니까 이 사회 문화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직업 하나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많은 직업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맞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가치 생산하는 그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프리랜서 포함해서 육아휴직에 당연히 넣어야 된다. 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불가능합니다. 네. 특히 여자는 불가능해요. 저는 정말 80%를 내려놓고 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린이집에도 수당을 많이 주거든요. 네. 내 애를 남한테 맡겨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애를 내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모든 초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해서 그냥 뭐 베이비시터 드는 돈 뭐 주고 네. 어린이집에 뭐 주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줘라. 한 달에 200~300이라도. 그럼 내가 1년을 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해줘라. 뭐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런 걸 안 해요. 지금 궁금한 국회에서 일하셨으니까 이거를 왜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 육아 정책을 만드는 담당자들, 정부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사실 모두 다 남성 중심이에요.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언이시네요. 예, 육아 해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맞아. 필요할 것 같아. 내가 거기 동의해줄게라고 하는 거 다르거든요. 예. 우리 아빠 뻘 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정책위원장. 근데 우리 아빠도 아기를 데리고 가요. 엄마가 봐주지 아빠가 안 봐줘요. 그렇죠. 네. 시대일과도 마찬가지. 네. 육아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하루 일과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맞아. 그것을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맞아. 그런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네. 육아는 뭔가 그냥 아이 키우는 것으로 정도로 치부를 하지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맞아요. 육아야말로 가장 멋진 가치를 생산하는 네. 노동이잖아요.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건데 그러면은 누구보다 어떤 직장보다 사실은 보상을 해줘요. 그래야 아이 낳고 싶어지죠. 그리고 출산급여 휴가도 저는 못 받았거든요. 일을 빨리 복귀해서. 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는 일을 했으니까 못 줘. 저는 그걸 포기하고 네. 돈을 벌었거든요. 네. 일하고 싶은 여성들을 정말 적극 지원해야 아기를 낳는다. 또 낳고 싶겠어요?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낳으면은 기본적으로 매달 그 어떤 일을 안 해도 산모에게 월 뭐 200.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달 맞아. 월급처럼 주면은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아이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국가의 능력을 확보하는 가치 노동이다라고 생각해서 맞아. 월 200씩 예를 들어 뭐 유치원 보낼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이 낳고 싶어질 거예요 아마. 혹시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양가의 도움이 없어요. 오로지 아내와 둘이서 이제 전담하고 있는데 저희는 심지어 그 베이비시터도 안 썼어요. 다행히 아내가 지금 일을 안 하니까 전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맞벌이를 했으면은
도와줄 사람은 그렇죠. 없어요. 베이비시터가 필수거나 아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거나.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버리신 건데 그런 그 입장에서 조금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녔으면 육아휴직도 있었을 테고 육아휴직 동안에는 월급 주잖아요. 맞아요. 뭐 6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심지어 뭐 육아휴직도 뭐 나눠서 쓸 수 있고 정책이 되게 좋아지는데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 있는 종사자들만 그런 노동자들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실업자로 취급한다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데서 불안정성을 느끼는 거죠. 완전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막 저하됐다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 고쳐야겠네요. 이런 생각도 하죠. 이럴 거면 진짜 나도 그냥 다시 취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런 직업 선택을 제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봤을 때도 사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아이를 오히려 낳기 싫게 만들죠. 한 월에 5, 6천씩 버는 프리랜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런 프리랜서면 저도 괜찮아요.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육아랑 별개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게 딱 제약이 돼버리니까 그게 안 살아왔어요? 이거 입법 청원을 해야겠네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하는 것도 있고 입법 청원이 있어요. 또 다르게 국회의원들한테 이 관련된 입법 청원을 요청할 수 있죠. 이렇게 해달라. 심지어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그 서명운동도 해야 돼요. 서명운동보다는 로비를 하는 거죠. 국회 로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바꿔야 하는 조항을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발의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꼭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국민들이. 더 좋게는 많은 이런 프리랜서들, 이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서명 받아가지고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발의해달라고. 이 영상을 누가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로 청원을 가름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고 이 얘기를 좀 썰을 많이 듣고 싶어요.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좋습니다. 한 잔씩 하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지은의 경제백과 채널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면 함께 화이팅! 화이팅하고 감사합니다. 안녕.